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영화 아일랜드 혹시 보셨나요? 미래 시대에 주인공 남자는 매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곳, 아일랜드에 대한 꿈을 꾸죠. 아일랜드는 병으로부터 무해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평화로운 도시이고, 이곳은 자체 복권 제도를 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라는 곳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알아챈 주인공은 아일랜드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곳 사람들에게 아일랜드는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복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제된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원본의 복사본인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질병이나 훼손된 장기를 교체하여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자신과 같은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 필요한 부위를 빼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시설을 탈출하여 진짜 원래의 자신과 만나기도 하죠. 이 영화는 2005년 제가 중학교 때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당시는 못 보고 나중에 보게 됐을 때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에 대한 주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가 기억 속에 어렴풋이 있지만 복제로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황우석 박사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동물 복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기억나는 건 황우석 박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락을 갔고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생긴 채 잊혀진 인물로 기억을 하고 살아왔다는 건데요. 근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킹 오브 클론이라는 다큐가 나왔습니다. 복제의 왕,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때 황우석 박사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기억이 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황우석 박사가 있었지? 이분은 요즘 뭐 하시려나? 조용히 계시려나? 근황이 궁금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는 아닙니다. 아디티아 타이라는 감독이 만든 해외 다큐멘터리인데, 해외에서 어떤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지, 어떤 부분을 위주로 다루고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작부터 황우석 박사에 대한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황우석 박사는 현재 복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었구나.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디 좀 숨어서 연구를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 기억에는 논문 조작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고 그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이 바뀐 채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뭔가 좀 조용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 이후로 기억이 다시 이어진 것이죠. 다큐의 시작은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연구실로 입장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군가는 황우석 박사였고 강아지들이 복제된 연구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이때 저는 놀랐었죠. 첫 번째는 복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는 어디인가? 왠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제 강아지들을 먼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동물 복제했던 것이 2005년 복제 강아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황우석 박사는 9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고, 9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 젖소를 탄생시켰죠. 2004년 세계 3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싣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의 복제 강아지까지 탄생시킵니다. 물론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은 다시 철회가 됐지만, 이렇듯 다큐는 황우석 박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의 시절부터 논문 조작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미래의 동물 복제, 나아가 아직도 인간 복제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황우석 박사의 연구실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람의 연속이었는데 더 놀랐던 건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죠. 세계적인 부자로 알고 있는 만수르가 직속 상관이었죠. 만수르가 지원을 해준다니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중동에서 황우석 박사의 동물 복제의 성과를 알고 있었나 봐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러브콜이 온 거죠. 경주형 낙타들이 박사가 탄 차들과 달리고 있는데 다큐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이런 낙타를 얼마나 복제했습니까? 150마리인가? 엄청나게 많은 낙타를 복제했다고 해요. 왜냐면 중동에서 낙타가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만수르의 낙타라고 불리는 최상급 낙타, 마브루칸이라는 최고 품질의 낙타가 있는데, 만수르가 키우고 있던 낙타입니다. 이 마브루칸이 죽은 지 11년이 됐는데
황우석 박사가 이 마부룩한 복제에 성공한 것이죠. 무려 11마리를 복제했고 잘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수르의 가족인 낙타를 11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셈이죠. 이 낙타들을 본 만수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수르는 이미 모든 서포트를 할 준비를 마치고 수백억의 낙타 프로젝트에 황우석 박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중동 왕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죠. 또 이탈리아의 알렉산더 루벤 박사가 있는데 그의 반려견 칠로가 있습니다. 루벤 박사는 죽은 칠로를 묻지 못해 오랫동안 칠로를 냉동 상태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다큐에서 칠로를 자신의 형과 같다라고 표현한 만큼 칠로는 루벤 박사의 가족이자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반려견입니다. 루벤 박사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칠로를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황우석 박사는 어렵지만 강아지 복제를 성공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복제가 된 칠로가 탄생됩니다. 기존의 칠로의 체세포를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칠로와 거의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칠로를 다시 만났을 때의 루벤 박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다큐에서는 복제를 환생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였어도 왠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강아지가 죽으면 같은 종이나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근데 외형이나 성격이 똑같은 강아지가 다시 나타난다면 복제보다는 환생했다라고 느낄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느꼈던 게 황우석 박사가 가진 동물 복제 기술력은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배아주기 세포 논문 조작으로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몰락이죠.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만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환자의 손상된 장기나 기관에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장애인 분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걷지 못하는 분들을 내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겠다 라는 멘트로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안겨주었었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의 어린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황우석 박사를 만났고 논문 조작에 나왔을 때 목사님 아들이 나 이제 걷지 못하냐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박사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난자 매매와 관련돼서 온라인으로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했다는 의혹이 있고 자발적이 아닌 방식으로 난자를 모집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와 현재의 모습만 담지 않고 당시 PD수첩의 PD와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의 인터뷰로 내용에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영화 아일랜드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기술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100% 깨끗하게 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구린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인류의 희망으로 볼 것이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볼 것이냐는 딱 정답을 내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영화 아일랜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